네, 안녕하세요. 어, 조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우선은 그 일정이 원래 조금 더 앞서서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 있었었는데, 제가 일이 좀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오늘 하게 됐고요. 그래서 미리 좀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시간 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조금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어요. 그 일단 최근에 이제 되게 핫한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제너레이션 쪽인데 대표적으로 뭐 겐도 있고 또 그걸 활용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그 생성 모델에 대해서 기존의 평가 방식들이 정말로 모델을 잘 평가할 수 있는지 더 나은 방식은 없는지에 대한 이제 이제에 대한 논문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저는 이제 제가 대화 시스템 쪽 연구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최근 이제 많이 핫한 주제 중에 하나인 이제 다이얼로그 이밸루에이션 쪽에 대한 논문을 두 가지를 리뷰를 했고요. 그걸 좀 소개드린 자리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이 있다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발표 순서는 이제 오토매틱 이밸리에이션이 뭔지 그리고 제가 소개드릴 논문 두 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제 소감에 대해서 순으로 진행을 할게요. 먼저 이제 이밸리에이션 쪽인데 최근에 이제 이루다를 포함을 해서 그 훨씬 이전에 있던 이제 허라는 이제 영화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핫한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인 비비도 그렇고 굉장히 어떤 일상적인 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되게 미래지향적인 내용들 많이 다룬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더 현실성을 많이 보여준 사례 중에 하나였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에 비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어떤 꿈에 비해서 이런 것들 잘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면은 어떠한 이제 사람이 모델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지시를 했을 때 그것들이 실제로 이 시스템이 잘 했는지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재밌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제 어떤 대화를 생성을 했을 때 이 리스폰스가 정말로 사람이 원하는 그런 리스폰스인지에 대한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됐었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제 생성 모델이 어떤 대화를 생성을 했을 때 우측에 보는 것처럼 어떠한 이제 턱식 커멘트에 대해서 잘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평가하고 잘 정제하기 위해서 이런 분야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최근에 좀 많이 각광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존에 사람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어떤 휴먼 리스폰스에 대해서 사람이 평가하려면은 일단 굉장히 이제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든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 블루나 퍼플렉시티 같은 어떤 랭귀지 모델 평가하기 위한 기존의 어떤 매트릭들이 잘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어떤 두 번째 큰 문제점이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이제 제너레이션 모델 다이얼로그 제너레이션 했을 때 이 어터런스가 어떠한 이제 적절하지 않거나 아니면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게 세 번째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뒤에 소개드린 논문은 이것들을 조금 더 잘 다루기 위한 연구 중에 일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DeepAMFM이라는 논문인데요. 2021년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이고 그리고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떠한 랭귀지 모델 평가하기 위한 어떤 백오브 워즈나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컨텍스추얼한 정보를 잘 이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문장에서 어떤 컨텍스추얼한 정보를 잘 캡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로 지적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고 어떠한 롱 디펜던시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 그러니까 어떤 어터런스가 길어질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디펜던시를 잘 평가하지 못한다라는 게 두 번째 문제로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딥 AMFM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메이트릭을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레퍼런스라는 거는 이제 사람의 어떤 실제 그 데이터에 있는 레퍼런스를 참고를 해서 그거
생성한 생성한 어터런스랑 실제 어터런스랑 얼만큼 유사한지 시메틱적으로 얼마나 유사한지 평가한 게 이제 AM 어데쿼시 메이트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 FM 플루언시 메이트릭이라는 거는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그 랭귀지 모델 평가하기 위한 그런 이제 워드 시퀀스를 잘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평가한 메이트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 Deep AM FM이라는 문문은 이제 어떤 그 랭귀지 모델 기본적인 이제 넥스트 워드 프레딕션 그 태스크랑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실제 생성한 어터런스가 사람의 어터런스랑 얼마나 유사한지 평가한 이제 메이트릭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일단은 이제 버트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간단하게 수식을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토큰에 대한 이제 인베딩을 가지고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만들고, 그래서 그 만드는 디스트리뷰션이랑 실제 그 레퍼런스랑 얼만큼 유사한지를 이제 시뮬러리티를 계산한 게 A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아래에 있는 2000이라는 숫자는 그 벤치마크 테스트 셋의 크기라서 그거에 대한 평균을 낸 게 A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플루언시 메이트릭을 볼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제 그 랭귀지 모델의 어떤 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메이트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논문에서는 LSTM 기반의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y t 같은 경우에는 t에서의 어떤 이제 그 예측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워드 프레딕션을 실행을 했고, 그거에 대한 평가는 이제 여기 우측 아래에 있는데, 그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perplexity를 뒤집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가지고 평가한 게 플루언시 메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데이터셋은 이제 DLSTC6라는 일상대화긴 한데 그 커스텀 서비스 쪽에서의 어떤 그 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뭐지? 데이터 규모는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실제로도 지금 이 태스크를 하고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모아봤는데, 여기에 있는 숫자가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트위터 데이터긴 한데 콜렉터 플랫폼을 이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유저가 직접 이제 콜렉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의 숫자랑 실제 그 콜렉터를 돌렸을 때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유저와 그 시스템 리스폰스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 이 DSTC6라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실험은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기존의 이제 앵그램 방식보다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베이스라인, 그 오프 더 쉘프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사이즈의 그 모델과 비교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게 좀 더 이제 우수하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드릴게. 제가 깜빡하고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이제 피어슨이랑 이제 스퀘어맨 같은 경우에는 흔히 아시는 통계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관관계는 실제 그 사람의 그 리스폰스랑 얼마나 유사한지, 그 분포랑 얼마나 유사한지를 계산한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확실히 이제 오프더쉘프 모델보다는 좀 더 높은 성능을 이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앵그램 방식이랑 STM 방식을 좀 더 그 시스템 레벨에서 비교했을 때 마찬가지로 기존의 이제 그 벤치마크들을 다 이긴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AMFM인데요. 확실히 이제 그 딥 AMFM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떠한 그 앵그램이나 아니면은 그런 기존의 방식들을 좀 더 개선시킨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실 디스코라는 논문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한 논문인데, 이제 기존에 이제 앞에 있던 딥 AMFM을 포함한 여러 가지 매트릭 모델들이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한계가 뭐냐면은 바로 그 AM이랑 FM만 봐서는
그 모델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에서 제기한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실제 사람은 이제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어떠한 이제 대화를 주고받을 때 평가하지 않느냐. 단순히 어떠한 그런 사람이 생성한 문장과 유사도랑 아니면은 이제 그런 랭귀지 모델의 성능만 평가를 해서는 사람의 실제 어터런스를 평가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 말하는 이제 문제점이고,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방식으로 어떤 평가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데, 앞에서도 이제 DMAM의 그림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그렇게 모델이 막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굉장히 뭐 샘플링 방식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기존의 아키텍처나 이런 것들을 다 있는 걸 썼고, 좀 더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막 어렵다라고 느끼기보다는 그냥 이런 시도가 이제 최초로 있었다라고 보는 게 저는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노테이션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대화 같은 경우에는 어터런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컨텍스트 정보를 좀 더 잘 포함하기 위해서 어, 어떤 이제 그 타임 스텝 T에서의 어터런스가 있다고 하면은 그 이전까지를 이제 프리시딩 컨텍스트라고 하고, 그 이후를 이제 석세싱 컨텍스트라고 해서 이 둘을 나눠 가지고 기본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타임 T에서의 이전 컨텍스트와 이후 컨텍스트를 잘 활용을 해서 이제 모델에 집어넣고 양방향 이제 컨텍스트를 어, 이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BP랑 ISTM 그리고 로버타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 사실 이 논문을 좀 더 깊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제 전 준비를 해가지고 간단하게만 이제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랭귀지 플루언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이제 이 랭귀지 모델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멘틱 어프로프리에이트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이얼로그 컨텍스트에 잘 맞냐. 그러니까 이거랑 조금 유사하긴 한데 이제 컨텍스트 정보를 좀 더 잘 평가하기 위한 메이트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컨텍스트 커리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화의 이거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대화의 이제 어떤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적인 느낌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그 다이얼로그 이제 그 아키텍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잘 맞냐라는 걸 이제 평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잘 흘러가고 있냐라는 게 이제 컨텍스트 코헤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로지컬 컨시스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 턴테이킹을 할 때 이 그 예를 들어서 그 대화를 주고받을 때 어떠한 뭐 밥 먹었어? 했는데 밥 먹었어 라고 해야 되는데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기 위한 메이트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사용을 했고 기본적으로 평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네 가지에 대해서 그 샘플링 방식이 있는데 이게 조금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다면은 그 꼭 본문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금 이제 그 체크하고 넘어갈 게 있다고 하면은 그 아까 이 다이얼로그 플로우나 아니면은 컨텍스트나 이런 것들 평가하기 위해서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어떤 생성된 어터런스가 있을 때 그 순서를 바꾸고 아니면 토큰 레벨에서의 막 위치를 바꾸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샘플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 있다면은 논문을 참고하시면은 소식이랑 자세히 나왔으니까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인데요. 실험은 이제 아까 딥 AMFM이랑 조금 다르게 세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어요. 첫 번째는 DST6, 그리고 7, 그리고 페르소나 Z 사용을 했는데 세 가지 모두 일상대화 데이터셋이고 조금 이제 원래 있는 것들 이게 제가 그 전처리 같은 것도 코드를 다 봤는데 어, 그 원래 셋이 조금 다르긴 해요. 예를 들어서 페르소나 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그 기본적으로 페르소나가 있고 그 페르소나에 맞게 이 두 화자가 잘 대화하고 있냐를 평가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셋인데 그 이제 아무래도 페르소나가 빠지고 그 이제 대화만 주고받는 식으로 되어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셋이 조금 이제 기존보다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걸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는 아까 80만 년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플랫폼을 돌릴 때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왜냐면은 그때그때 시점에 따라서 이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100만 이게 거의 2배였나? 100만 정도가 수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븐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소나 셋은 이제 이전에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딱히 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실험을 간단하게 보면은 일단은 그 시스템 레벨에서의 그 피어슨이랑 스피어맨 비교를 했는데 그 의미적 시메트 어프로프리에이스는 아까 말씀드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이게 그 컨텍스트를 잘 반영하고 있냐, 의미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냐를 평가하는 지표인데 확실히 보면은 이제 어, 기존의 벤치마크보다는 좀 더 성능이 높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턴 레벨에서의 이제 피어스냐 스피어맨도 보시면은 꽤 높은 성능, 꽤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성능 보이고 있죠. 그래서 기존 확실히 이제 그런 어, 기존의 메이트릭보다는 좀 더 높은 피어스나 스피어맨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어, 이제 시스템 레벨이랑 턴 레벨에서의 어떤 시메트릭 어프로프리트니스랑 그리고 로직 컨시스턴시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준수하고 높은 성능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거에 좀 뭔가 이구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제가 그 결론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론인데요. 그 첫 번째로는 이서 앞에서 DAM이랑 FM을 봤을 때 뭔가 단점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은 제가 지금 이 분야를 어, 이제 가장 최근에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가장 드는 의구점은 이제 그 맨 처음에 디스코어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사람의 어떤 어떻게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6가지에 대해서도 뭔가 사람 이거 가지고 뭔가 사람을 평가하기에는 사람의 어터런스를 평가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딱딱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개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자기의 어떤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 좀 더 일상 대화에서는 이러한 되게 진짜 사람다운 뭔가 행동을 많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좀 평가하는 게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이제 컨텍스트나 아니면은 뭐 플루언시나 아니면은 어떤 이제 이게 이 말 논리적으로 맞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연구해서 어떤 진짜 사람의 어떤 어터런스처럼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얘기하는지를 평가하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실험인데 조금 다시 위에 올라가시면은 어, 첫 번째로는 이게 그 뭐지? 이제 DMFM 같은 경우에는 이게 LSTM 랭귀지 모델에 썼는데 이게 그리고 그 뭐지? 요즘에 나온 모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랜스포머나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더 사용을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도 이게 이거의 DSC 10에서 그 임플리멘테이션 봤을 때 LSTM을 안 쓰고 트랜스포머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실험도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어, 디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는데 그 어떠한 이제 그 평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시멘틱 어프로프리스나 뭐 로지컬 컨시스턴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어떤 종합해서 평가하는 메이트릭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고 이런 관점에서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버무린 어떤 하나의 메이트릭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 디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더해서 평균을 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런 각각의 이런 항목마다도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걸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뭐 멀티태스크 러닝이나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더 보완한 매트릭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험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굉장히 이제 이게 사실 연구가 시작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정말 그 트렌디한 분야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구를 좀 더
좀 활발히 돼가지고 그런 것들 소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최신으로 나온 거는 이 두 가지 논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해서 이제 퓨처워크로 이제 잡고 나가서 연구를 해보면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은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